자, 스크립트 작성 방식은 제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했어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을 var 하나를 써서 쉼표로 몰아놨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있는 애들이 뭐 var을 안 써서 선언을 안 한 게 아니라 위에 선언해 놓은 변수들에 다시 이제 함수들을 대입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 보시면 엘림 캔버스, 얘는 뭐 캔버스 엘리먼트를 지정을 할 변수고요. 그래서 엘리먼트 관련된 거를 구분을 하려고 엘림을 앞에 붙여놨어요. 네, 비디오, 폰 이거는 이제 이미지 엘리먼트인데, 이미지 엘리먼트가 어디서 쓰이냐면 바로 그 캔버스에서 쓰는 아이폰 이미지 있죠. 캔버스에서 이미지를 사용하려면 일단 걔를 그러니까 img 태그로 생성을 해낸 다음에 걔를 캔버스에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변수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거를 지금 쭉 다 설명드리는 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왜냐면 코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래 그 구현된 함수들을 살펴보면서 그때그때 필요한 거 설명을 드릴게요. 자, 뭐 키프레임즈 뭐 이런 배열도 하나 있고, 자 여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뭐 엘림 바디라고 해서 다큐먼트 바디를 그냥 변수 안에 넣어놨고요, 쓰려고. 그리고 캔버스를 가져옵니다. 캔버스 아이디로 캔버스 지정하고 있겠죠. 그리고 컨텍스트, 얘는 뭐냐면 캔버스에서 get context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그 컨텍스트 객체를 가져오게 되는데, 캔버스에서는 모든 작업을 할 때 이 컨텍스트 객체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 컨텍스트를 이용해서 화면에 우리가 원하는 그 정보나 내용들을 그리는 거죠. 자, 캔버스가 동작하는 원리는 설명드리면 너무 길어지니까 캔버스가 동작하는 게 궁금하신 분들은 캔버스 기초를 좀 내용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캔버스는 굉장히 저수준 API라서 코드량도 사실 굉장히 많고 귀찮습니다. 근데 재밌어요, 되게. 그래서 한번 공부해 보셔도 재밌으실 것 같아요. 물론 뭐 모든 웹 개발자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고, 그래픽 처리나 이런 비주얼 시각 구현에 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면 캔버스를 한편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도 캔버스에 대해 자세히 설명은 안 드릴 거고, 그냥 간단하게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요 비디오 태그 가져오고 있는 거죠. init 함수가 있는데 아래 보시면 init만 딱 호출을 해주고 있어요. 처음에 초기화하는 함수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면 init 함수에서 윈도우의 이너 위스로 브라우저 창 크기를 가져오고 있어요. 이너 하이트랑. 그래서 변수에 넣고 있고, 요거를 사실 아래서도 그대로 계속 써도 무방하지만 저는 그냥 이렇게 변수 처리하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변수에 넣어놨고요. 이 변수는 아까 위에 선언을 해놨었죠. 자, 그리고 리사이즈 핸들러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고 있어요. 어떤 건지 보죠. 바로 아래 있죠. 리사이즈 핸들러는 이름대로 브라우저 창 사이즈가 변화할 때, 즉 리사이즈 이벤트가 발생을 할 때 실행되는 함수인데요.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 창 사이즈가 바뀌면 이 변수 값도 갱신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토탈 스크롤 하이트, 얘는 뭐냐면 위에 이제 선언해 놓은 변수인데 어딨냐면 여기 있죠. 스크롤 할 수 있는 전체 높이를 가리켜요. 바디의 높이로 세팅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자, 저희가 이 애니메이션 자체가 그냥 재생을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재생되는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우리가 스크롤을 하면 진행되는 애니메이션이죠. 즉 타임라인이 이 스크롤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애니메이션을 빠르게 실행하고 싶으시면 그만큼 스크롤되는 영역을 짧게 하면 되겠죠. 즉 높이를 작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느리게 천천히 재생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스크롤되는 범위를 늘리면 되겠죠. 어쨌든 상대적인 위치로 얘는 스크롤 위치가 0인 상태에서는 시작이고, 스크롤이 끝나고 나면 요 모습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스크롤의 범위를 우리가 임의로 직접 지정을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스크롤바 높이의 2배 정도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애플하고 최대한 비슷한 느낌을 내려고요. 애플도 이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그 변수였어요. 자, 리사이즈 핸들을 다시 보면 이거를 상황에 맞게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 일단 0으로 초기화를 하고요. 자, 그 다음 픽셀 듀레이션에 있어요. 이렇게 등장하는 변수들은 다 위에 선언된 애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VAR 안 붙여? 이러지 마시고. 픽셀 듀레이션은 뭐냐면, 듀레이션이라는 일단 단어를 봐야 되는데, 듀레이션은 애니메이션에서 지속 시간을 얘기해요. 애니메이션이 실행되는 시간.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지속되는 시간이 우리가 아까 스크롤 위치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게 픽셀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를 윈도우 높이의 절반으로 해놨어요. 무슨 얘기죠? 윈도우 높이의 절반이라니, 아까 전에 이렇게 많이 스크롤이 되는데 이렇게 스크롤이 될 정도면 윈도우보다 최소한 훨씬 크다는 얘긴데 왜 절반일까요? 바로 저 픽셀 듀레이션이 이 뭐 전체 요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각 키프레임의 듀레이션을 나타내요. 우리 키프레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키프레임이 몇 개죠? 2개죠. 왜냐면 변화가 한 번 있으니까. 처음 시작할 때 키프레임, 그리고 중간에 요 변화 시작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죠. 비디오가 커진 상태에서 이제 작아지는 시점에 시작되는 키프레임이죠. 자, 그래서 각 키프레임의 듀레이션이, 즉 지속되는 그 스크롤 높이가 브라우저 창 높이의 절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 크기로 되겠죠. 지금 스크롤 바가 이만하고 스크롤 된 양이 이 높이만큼이니까 요 절반이 이렇게 나오겠죠. 요 보이는 거 자체가 스크롤 바가. 네, 그래서 키프레임이 2개니까 브라우저 절반만큼만 스크롤을 했을 때 그 첫 번째 키프레임이 끝날 거고, 두 번째 나머지 그 50% 남은 만큼 스크롤을 내리면 애니메이션이 완전히 끝나겠죠. 각 키프레임의 듀레이션을 0.5 곱하기 윈도우의 높이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토탈 하이트,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총 스크롤 할 수 있는 범위는 이렇게 판단을 하면 되겠죠. 키프레임이 지금 2개니까, 자, 키프레임 변수는 어떤 거냐면 요거. 자, 키프레임 배열 형태로 객체 2개를 넣어놨는데, 얘네는 뭐냐면 각 키프레임별로 애니메이션에서 처리해야 될 수치들을 이렇게 지정을 미리 해놨어요.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굉장히 편리해요. 이따가 뭐 그 실제로 스크롤돼서 실행되는 애니메이션을 처리하는 코드에서 뭐 이거를 뭐 넣어줘도 되긴 하지만, 이렇게 미리 해주시면 바뀌었을 때 수정하기도 굉장히 용이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렇게 따로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 값이 시작값, 두 번째 값이 마지막 값, 애니메이션이 끝나는 값. 자, 그래서 보면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비디오가 원래 크기였다가 2배로 커져요. 갑자기 확 커졌었잖아요, 중간에. 거기서 이제 이 키프레임은 끝나는 거죠. 커지는 것까지. 그리고 이 트라이앵글 무브, 렉탱글 무브는 이따가 저 X 모양을 캔버스로, 그 캔버스에 있는 드로잉 API로 그려서 표현을 할 건데, 거기서 쓰는 값들이에요, 캔버스에서.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 0이었다 200으로 늘어나고, 얘는 0이었다 500으로 늘어나고. 그리고 자, 두 번째 키프레임이죠. 여기가 비디오 스케일이 아까 전에 커졌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커졌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아까 1에서 2로 스케일이 변하는 구간인 거고, 여기서는 스케일이 커진 상태에서 더 작아져야죠, 처음 모습보다. 바로 요게 스케일이 2배에서 0.5로 작아진 거를 표현을 해준 거예요, 수치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트라이앵글 무브, 렉탱글 무브는 캔버스에서 이제 쓰이는 건데, 얘는 이제 X라고 보시면 돼요. 이 트라이앵글 무브가. 그 X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 급격하게 커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확인했듯이. 그래서 첫 번째 프레임에서는 0에서 200만큼 커졌다가 지금 여기서는 200에서 1000으로 커지는 거죠. 지금 여기랑 지속 시간이 윈도우 높이의 절반으로 아까 픽셀 듀레이션을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지속 시간은 같으니까 이 수치가 차이가 클수록 애니메이션이 빠르게 실행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급격하게 커지게 해놨고, 렉탱글 무브 얘는 500, 아까 이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 늘어난 상태에서 가만히 정지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키프레임을 잡아놨고, 바로 이 키프레임만큼 이 픽셀 듀레이션 값을 더해주면 그게 바로 전체 스크롤을 할 수 있는 높이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로 세팅하면 되잖아요, 자동으로.
물론 우리는 키프레임이 2개라는 걸 미리 알고 있고 높이 자체가 윈도우 높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냥 토탈 스크롤 하이트를 창의 높이로 세팅을 해주셔도 돼요. 근데 이 방법이 훨씬 더 잘 짠 코드라는 거죠. 왜냐면 키프레임이 개수가 늘어날 경우에도 자동으로 알아서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지금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는 리사이즈 핸들러, 즉 윈도우의 리사이즈 이벤트가 일어날 때 실행되는 함수예요. 자, 바디 엘리먼트의 높이를 이제 토탈 스크롤 하이트로 세팅을 해줘야겠죠. 그러니까 스크롤 되는 것 자체가 바디니까, 그쵸? 그 스크롤 돼야 될 전체 높이를 바디의 높이 값으로 세팅을 해준 거죠. 그리고 캔버스의 폭을, 자, 캔버스의 폭과 캔버스 위스 변수를, 그러니까는 요렇게 써도 되는데 요거를 요 변수를 간단하게 이따가 사용을 하려고 굳이 이 변수를 잡아 놓은 거예요, 제가. 자, 윈도우 폭의 2배래요. 왜 2배예요? 윈도우만 한데? 윈도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고해상도 이미지 처리 기억나시죠? 자, 창이 이만한데 캔버스 안에 그 이미지들을 그 뿌얘지지 않는 고해상도로 표현을 해주려면 이 크기의 2배로 만든 다음에 CSS를 절반으로 줄였던 거 기억나시죠? 바로 그거예요. 그 이후로 윈도우 창에 곱하기 1을 해서 2배로 이제 늘려줬다는 거죠. 하이트도 마찬가지겠죠. 2배 그렇게 해준 거고, 자, 그러면은 2배로 늘려놨으니까 다시 절반으로 줄여서 보여줘야겠죠. 그래서 스타일 시트로 캔버스의 스타일 위스를 윈도우 창 사이즈로, 그리고 하이트도 윈도우 높이로 그렇게 세팅을 해준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리사이즈 핸들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도 실행돼야 될 내용인 거죠. 그래서 아까 init 함수에서 호출을 한번 해줬던 거고요. 자, init 함수로 돌아갈게요. 와, 이거 하나 설명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좀 더 빠르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또 영상이 루즈해지면 또 지루해져서 중간에 꺼버리실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도 교양 보신 거 끝까지. 자, 렌더 함수가 있어요. 렌더는 그림을 실제로 뭔가 이렇게 그려주는 용도의 함수예요. 볼게요. 자, 렌더는, 자, 안에서 이 함수의 지역 변수로 비디오 스케일, 트라이앵글 무브, 렉탱글 무브를 해놨는데, 자, 비디오 스케일은 이거고 트라이앵글 무브는 이거고가 뭔데요? 자, 천천히 볼게요. 여기 조금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의미가, 비디오 스케일은 비디오, 요 네모난 요 꾸물렁꾸물렁 거리는 애가 비디오였던 거 생각나시죠? 이 비디오의 크기를 뭔가 나타내는 애고, 이 트라이앵글 무브랑 렉탱글 무브는 요 X에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X 모양 캔버스에서 그려주는 거. 아, 먼저 요 X 모양이 어떻게 그려지는지를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먼저 그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미리. 그래야지 이런 값들이 세팅되는 게 좀 이해가 더 되실 것 같아서. 자, 그 부분은 이 드로우 캔버스 부분에 있습니다. 이 드로우 캔버스 함수는 바로 이 렌더 함수에서 호출을 하는 애고요. 여기 비디오 스케일, 트라이앵글 무브, 렉탱글 무브를 넣어서 이제 호출을 하고 있죠. 자, 이 내용을 보면 위 삼각형, 아래 삼각형, 왼쪽 삼각형, 오른쪽 삼각형, 박스 상하, 뭐 이렇게 여러 개 써놨죠. 바로 캔버스에서 도형을 그리는 작업이에요. 지금 이걸 보면, 이걸 캔버스에서 어떻게 처리하냐면, 복잡하게 뭐 이런 모양을 뭐 한 다음에 막 마스크 처리하고 이런 비용 비싼 연산을 하는 게 아니라, 큰 삼각형을 그리고 또 큰 삼각형을 그리고 또 큰 삼각형을 그리고 또 큰 삼각형을 그리고, 삼각형을 그리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가볍게 그릴 수 있네요, 캔버스에서. 그런 다음에 삼각형을 그리면은 이게 길게 X자로 이렇게 틈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이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넓적한 직사각형 하나, 또 넓적한 직사각형 하나를 그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스크롤 값이 변화하면 그 수치에 맞춰서 위치를 바꾸면서 다시 그려주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자, 보면 삼각형이 모양이 변하진 않아요. 큰 삼각형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제가 색깔을 바꿔볼게요. 색깔을 바꾸면 티가 더 날 거예요.
색깔을 여기 컨텍스트 객체, 아까 캔버스에서 드로잉 할 때 쓰는 객체라 그랬죠. get 컨텍스트 메서드로 얻어온. 자, 컨텍스트 필 스타일로 그 색상을 정하는데 지금 제가 블랙으로 해서 검은 거고, 얘를 자 삼각형을 그리기 전에 뭐 빨갛게 바꿀게요. 그리고 아래 삼각형은 뭐 블루, 왼쪽 삼각형은 그린, 오른쪽 삼각형은 옐로 하고, 일단 상하 박스를 지울게요. 자, 이렇게 이제 이해되시죠? 빨간 큰 삼각형 그리고 저 위로, 저 브라우저 뚫어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그렸겠죠. 그리고 노란색 삼각형, 삼각형 아니고 오각형으로 보이지만 그거는 브라우저 범위를 벗어나서 커서 이제 삐져나간 거고, 자 초록색 삼각형, 파란색 삼각형, 걔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코드가 굉장히 간단해지겠죠. 제가 애플 사이트에서 구현을 어떻게 해놨는지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찾아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모양이나 크기가 변하는 게 아니라 단순히 위치 이동만 하고 있죠. 잘 보세요. 보면 위치만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X, 멋진 X 효과가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요 박스를 두 개를 납작하게 넣어주면 정확하게 아이폰 10의 그 10 모양이 나오는 거죠. 얘네들도 색깔을 넣어볼게요. 위에 거를 뭐 블랙, 아래 거를 얘네는 뭐 둘 다 블랙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니까 왠지 애플 아이폰이 아니라 안드로이드 같지 않나요? 구글 색깔이 됐어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할게요. 좀 구분되게. 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움직임 보면 위아래 직사각형은, 자, 첫 번째 키프레임 중간까지,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싹 이동을 하죠, 위치를. 그리고 여기서 중간부터 끝까지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눈에 안 보이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키프레임에서 여기 가만히 있던 거, 바로 이게 렉탱글 무브 요거였어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첫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0에서 500으로 움직였다가 두 번째 키프레임에서는 정지 상태. 자, 트라이앵글 무브도 0에서 200이고 200에서 1000이죠. 자, 이걸 확인했으니까 아래 가서 볼게요. 자, 삼각형 트라이앵글 무브를 여기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드로우 캔버스 같은 경우는 스크롤이 될 때마다 계속 이런 실행되는 함수예요. 그러니까는 스크롤 값 위치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갱신을 해나가겠죠, 그릴 때. 자, 트라이앵글 무브, 그러니까는 요 상하좌우 삼각형들이 움직이는 방향이 다 다르잖아요. 수치도 달라질 거고. 근데 값을 하나만 썼어요. 왜냐면 그 수치의 절대값 자체는 변하지 않고 뭐 음수인지 양수인지만 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마이너스인지 플러스인지. 그리고 뭐 중앙을 기준으로 이쪽으로인지 뭐 이쪽으로인지 이쪽으로인지 이쪽으로인지. 그렇죠? 네, 그래서 수치는 하나만 필요한 거고요. 자, 트라이앵글 무브를 무브 지금 요 그리는 거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무브2는 그릴 점을 이동시키는 메서드고, 라인2는 실제로 선을 긋는 메서드예요. 그래서 일단 위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그린다고 보면은 여기를 일단 그릴 위치를 가져가고 여기서부터 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저는. 그러니까 시작점에서 무브2로 일로 옮겨놨다는 거죠. 여기서 아래로 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마무리로 삼각형을 그렸단 말이에요. 예. 얘네들도 뭐 어떻게 순서대로 그렸겠죠. 자, 그래서 무브2로 왼쪽 위에 큰 공간으로 옮기고, 여기가 X좌표, 여기가 Y좌표예요. 그 다음에 선을 아래로 옮기고, 또 옮기는 게 아니라 긋고 그어서 삼각형을 그렸다는 거죠. 마지막에는 그 시작점하고 동일한 점으로 가서 이제 마무리를 한 거겠죠. 삼각형을 완성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그릴 때 좀 눈여겨보실 점이 뭐냐면,
제가 캔버스 위스를 계속 쓰고 있어요, 값을. 왜 그럴까요? 자, 잘 보면 캔버스 위스 곱하기 0.5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죠? 중앙 위치죠. 그리고 캔버스 하이트 곱하기 0.5, 이것도 중앙 위치. 그러니까 캔버스 위스 곱하기 0.5는 위스에서 0.5니까 여기겠죠. 그리고 캔버스 하이트에서 0.5도 여기겠죠. 중앙을 기준으로 뭐 마이너스 1500하고 플러스 1500하고 마이너스 1500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여기는 좀 있다가 여기도 캔버스 하이트 곱하기 0.5 중앙을 기준으로 뭔가 하고 있고, 이 이유가 뭐냐면 얘가 가운데 그려져야 돼서 그래요. 캔버스 자체가 무슨 그 HTML, CSS처럼 그 고수준의 하이레벨의 API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수준이라는 거는 그만큼 추상화가 많이 돼 있다는 얘기죠. 추상화가 많이 돼 있다는 거는 우리가 쓰기 편하고 쉽다는 얘기예요. 코드 짜기가. CSS 예를 들면 뭐 예를 들어 이 X 자체가 어떤 div 엘리먼트라고 하면 얘를 센터 정렬하는 거 굉장히 쉽죠. 그냥 CSS로 뭐 플렉스에서 뭐 온라인 뭐 그런 걸 쓰던, 아니면 뭐 마진을 오토 써가지고 정렬을 하던, 어쨌든 하면 되잖아요, 간단하게 CSS로. 근데 캔버스 같은 경우는 그런 추상화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릴 때도 그 실제로 얘를 우리가 그려줘야 돼요. 그려주는데 그리는 위치도 그 위치를 잡아서 직접 그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중앙점을 먼저 기준으로, 그러니까 가운데에다 그리기 위해서, 왜냐면 브라우저 창 사이즈는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가운데를 기준으로 뭐 몇을 빼고 뭐 몇을 빼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중앙을 기준으로 뭔가 그리게 한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린 거고, 여기 보시면 트라이앵글 무브가 있죠. 트라이앵글 무브 값도 트라이앵글 무브 값이 뭔가 이 스크롤 값에 의해서 변화되는 값이겠죠. 왜냐면 요 트라이앵글이 삼각형이잖아요. 삼각형들이 이동을 해야 되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 y좌표가 마이너스가 되면 위로 올라갈 테고, 얘는 파란 애는 y좌표가 플러스 돼서 아래로 내려가면 되고, 초록색은 x좌표가 마이너스 되면 되고, 노란 애는 x좌표가 플러스 되면 되고, 그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스크롤을 거꾸로 하면 마찬가지로 한번 반대로 동작을 할 거고, 그래서 트라이앵글 무브들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주고 있어요. 각각 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정도가 다르겠죠. 이런 부호나 방향에 따라서 움직이는. 박스도 마찬가지고요. 박스는 이제 렉탱글 무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사실 이 함수가 뭐 겹치는 값도 많고 조금 더 정리를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일부러 남겨놨어요. 이유가 뭐냐면 요렇게 놔야지 보실 때 이해하시기가 훨씬 용이할 것 같아서. 그쵸? 굉장히 사실 뭐 캔버스 곱하기 0.5도 계속 해줄 필요 없잖아요. 어차피 변하지 않는 값이니까 요 한 턴 안에서는 뭐 한번 계산해갖고 변수 처리해놓고 하면 뭔가 좀 더 합리적이겠죠. 뭐 공통되는 값들.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정리는 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남겨놓으니까 되게 명확하잖아요. 공부할 때 보기가. 그쵸? 캔버스에 0.5를 곱하고 1500을 뺐고, 그러니까 캔버스 뭐 중앙을 기준으로 뭐 어떻게 작업을 했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려지는 원리는 이런 거였고요. 본 김에 이걸 또 다시 볼게요. 캔버스 이 컨텍스트의 트랜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리는 그 기준점 자체를 뭔가 이동할 때 쓰는, 그러니까 트랜슬레이트가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동할 때 쓰는 애인데, 엘린 폰 그리고 있죠. 제가 지쳐가지고 말이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이해해주세요. 안 쉬고 지금 저 그냥 계속 찍고 있거든요. 자, 엘린 폰이 어떤 애냐면 그 폰 이미지를 담고 있는 애예요. 우리가 지금 드로우 캔버스를 좀 먼저 보다 보니까 그 폰 이미지를 생성을 하기 이미 한 상태인 거죠, 지금 이 시점은. 네, 그래서 엘린 폰에 그 아이폰 10 이미지가 들어가 있고, 그것도 캔버스에 포함된 거 아까 확인하셨잖아요. 그죠? 그 폰 이미지를 그려주는 거죠. 그려주는데 폰 이미지도 센터에서 그려져야 돼가지고 뭔가 이런 트랜슬레이트로 그 좌표를 움직이는 작업을 미리 한 거예요. 이런 건 제가 이런 것까지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릴게요. 나중에 캔버스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폰을 그렸고 X좌표, Y좌표 뭐. 자, 이거는 크기.
width, height. 그래서 폰 크기 그 이미지 크기에다가 비디오 스케일을 곱했어요. 그리고 폰 이미지 높이에다가 또 비디오 스케일을 곱했어요. 비디오 스케일은 뭐예요? 비디오의 크기를 그 담고 있는 변수인데 맞겠죠? 왜냐면 우리 눈에 보기에는 요 폰 이미지랑 안에 있는 비디오가 한 몸 같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다른 애였죠? 요 사각형은 비디오 태그고 요 폰 이미지는 캔버스가 그려주는 애고. 그렇죠? 근데 어차피 비디오랑 같은 크기로 일심동체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비디오 크기로 얘도 같이 늘렸다 줄였다 하면 되니까 비디오 크기를 사용을 한 거죠. 자, 그렇게 했고 또 뭐가 있을까?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각각 그 비디오 스케일, 트라이앵글 스케일, 트라이앵글 무브, 렉탱글 무브 이 변수들을 기본값을 그냥 세팅해 준 거예요. 처음에 이제 기본값이 없을 경우를 위해서 뭐 요걸로 하면 편하죠. if문으로 굳이 하지 마시고 여기 들어온 이 매개 변수 자리에 인자로 들어온 변수에 값이 있으면 참일 테니까 걔가 대입이 되는 거고, 값이 없어서 false면 요게 대입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죠.